불행하게도 치아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이제 치아를 빼고 이를 갖다 해 넣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임플란트가 꼭 정답이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임플란트라는 걸 갖다 이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이제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몸 상태라든지 환자의 이제 평소에 이제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이제 알맞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보철이라든지 틀니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거는요.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 명지톡 치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임플란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치아 또는 잇몸이 약해지면 또는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은 일단은 모든 장기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보다는 기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 구강 안에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자연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는데, 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라든지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위생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자기 본연의 그 가지고 있는 치아를 갖다가 오래오래 이제 쓸 수는 있는데, 불행하게도 치아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이제 치아를 빼고 이를 갖다 해 넣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임플란트가 꼭 정답이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임플란트라는 걸 갖다 이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이제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몸 상태라든지 환자의 이제 평소에 이제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이제 알맞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보철이라든지 틀니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거는요. 어떤 분들한테 브릿지가 더 적합하고 어떤 분들한테 틀니가 적합하고 어떤 분들한테 임플란트가 적합한지 좀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브릿지 웍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치아가 이제 많이 빠지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 어금니 쪽에서 한두 개 정도 이제 빠져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브릿지라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앞니 쪽에서 이렇게 수복을 해주면서 되도록이면 가지런하고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둘릴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럴 때 이제 단점은 그 양쪽의 어패니를 갖다가 이제 좀 다듬어야지 된다는, 생리를 갖다 다듬어야지 된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앞니 쪽에서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는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가 낫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죠, 저도요. 그래서 어금니 쪽에서 한 서너 개 이상 이렇게 빠져 있다, 그럴 때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경제적 사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혹은 환자분들이 너무 난 임플란트 수술 받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이제 틀니로 이제 돌아서는 경우도 많고, 나는 그래도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틀니라는 게.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갖다가 입안에다가 수복을 시켜주는 경우도 꽤 되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 추가로 임플란트가 틀니보다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입안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겠죠. 다만 자연치보다는 못해요. 자연치보다는 못하고 틀니보다는 훨씬 편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성가시고 힘들어하는데, 그 한 움큼 들어가는 게 입안에서 위치하고 있다, 씹으실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걸 갖다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 임플란트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임플란트가 있고 수술이 두 번에 끝나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이게 잇몸이 정말로 이쁘고 완벽했을 때 한 번의 수술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잇몸이 안 좋아서 흔들리고 빠지고, 잇몸이 녹아서 흔들리고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임플란트도 심고 뼈도 보충을 좀 이식을 해서 보충을 좀 해놔야 되고, 두 번에 걸러서 가는 수술이 훨씬 더 편하고 좋거든요.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에 대해서도 설명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뼈 이식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앞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가 깨지고 이제 부러지겠죠. 이만 깨지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잇몸뼈도 이제 깨지고 부러지게 돼요. 그러면 잇몸에 대한 손상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잇몸을 아물면서 많이 우그러들게 되겠죠. 잇몸뼈에 대한 손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연세가 드셔가면서 잇몸뼈가 성하면 이가 빠질 리는 없어요. 썩지 않는 한 잇몸뼈가 성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는 그 자리에 다 위치하게 돼요.
다만 잇몸뼈가 잇몸의 질환이나 아니면은 풍치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잇몸뼈가 이제 많이 녹았을 때 그때는 이제 이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이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잇몸뼈가 손상된 만큼은 보충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 치아의 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이 뿌리마다 하나씩 임플란트를 심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을 필요는 없고 전체 이가 완전히 없으신 분 예를 들어서 윗니가 전체가 다 없으신 분들은 이가 원래 14개가 없으신 거거든요. 사랑니를 제외한 어금니부터 어금니까지는 14개가 돼요. 그걸 갖다 전부 다 임플란트를 이제 수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개들 뭐 중간에 좀 띄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임플란트를 갖다가 잇몸뼈에다 넣고 그 위에 이를 갖다가 한 14개 정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 치과 방문 횟수도 그럼 많아질 것 같은데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뼈가 얼만큼 많이 남아 있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요. 본인 뼈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식해야 되는 뼈가 좀 많다. 그러면은 그 기간은 좀 더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젊은 20대 친구들이 그게 4주에서 6주가 걸려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오래 기다리셔야 될 텐데 보통 한 6주에서 8주 정도 있다가 저는 임플란트를 갖다가 잇몸에다 심고 뼈 이식도 거기다 이제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가 뼈랑 붙을 때까지 그리고 이식된 뼈가 안정이 될 때까지 한 4개월에서 또 6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가 올라가죠. 임플란트를 갖다가 제가 심는다고 해도 100%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제가 보기에 한 20개를 심으면 하나 정도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추면지 환자분들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갖다가 받으실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뽑을 때는 아니고 아직은 일단 가시고 요거 언젠가는 뽑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수복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죠. 그렇게 해야지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알려드려야지 환자분들도 이제 대비하시고 저한테 계속 꾸준히 오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요. 임플란트 시술할 때 좀 더 힘든 케이스가 있나요?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가 힘들어져요. 왜 나무 토막이 있어야지 거기다 못을 박는 것처럼 나사못을 이렇게 박을 수 있는 것처럼 나무 토막이 썩었단 말이에요. 썩어가지고 이제 있어요. 거기다 이제 심을 수는 없잖아요. 썩은 걸 갖다 도려내야지 되고 뼈가 없는 경우에 많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정말 힘들 경우에는 여기 엉치뼈에서 띄어가지고 입안에 이제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제 시중에 인공뼈가 좀 잘 나와 있어요. 많이도 종류도 다양하고 잘 나와 있어가지고 현재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건.